자,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에 대한 의의인데요. 자, 보시면 자, 연말정산인 것은 우리가 회사에서 매월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죠. 그래서 급여를 지급할 때는 우리가 세금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 등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원천징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를 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직원 입장에서 내 급여에 대한 최종적인 세금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은 임시로 먼저 매월 낸 거고 나중에 한번 정산을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원천 징수한 금액하고 내가 1년간 받은 총 급여에 대해서 뭐 부양가족 공제라든지 등등등 보험료 의료비 등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최종적인 세금을 한번 다시 계산하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금액하고 내가 이미 낸 거하고 비교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는 게 환급이고요. 덜 내서 더 납부를 하셔야 되면 이게 이제 추가 납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기본적으로 다음 연도 2월달 급여를 지급할 때 우리가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에서 연말정산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 우리 중도 퇴사자 또는 중도 퇴직자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자, 이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우리가 연말정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근로자의 경우는 2월달 다음 연도 2월 급여 지급할 때 하는 거고요.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그 중도 퇴사한 사람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기본적인 것 위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줄을 보시면 자,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적으로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연도 2월달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용어는 내가 2월 급여 지급할 때 우리 연말정산 간소 서비스에 의한 자료 등을 다 반영해서 나의 최종적인 세금이 뭐냐? 바로 이 결정세액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급여에 대해서 내가 공제 등이나 세액공제 등 혜택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적용한 최종세금이 만약에 100원이 나왔다면 이게 결정세액이고요. 근데 내가 1월부터 12월까지 이미 내가 급여를 수령할 때마다 이미 낸 세금이 120원이라고 한다면 결국 얼마를 돌려받는다? 20원을 돌려받는다는 게 연말정산의 논리라는 거죠. 반면에 내가 1월부터 12월까지 90을 납부했다면 내가 낼 세금은 100이었는데 90밖에 안 냈기 때문에 얼마를 더 내셔야 돼요? 10원을 더 내야 된다. 이게 이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더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환급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가입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어야지만 동일한 급여를 하더라도 환급 여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득세란 것은 5월 달에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란 걸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제대로 했으면 사실 5월 달엔 따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연말정산 때 놓친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5월 달에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없으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내가 근로소득 외에 뭐 사업소득이라든지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의 이제 사전 준비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연말정산 안내문을 이제 배포를 회사에서 담당자분은
배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근로자별로 연말정산 관료 서류를 수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도 1월 15일이 되면 연말정산 간수화 서비스에서 우리가 PDF로 자료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과거처럼 뭐 이걸 출력하고 이러지 않죠. 그냥 일괄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PDF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걸 담당자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또 회사가 뭐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연말정산 업무를 한다면 그걸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다만 연말정산 간수화 서비스가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은 따로 이제 간수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들은 따로 영수증 등 종이 문서로 제출해 주셔야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안경 구입비라든지 교복 구입비, 장애인 증명서 등이 있다. 물론 이제 안경 구입비는 2020년도 요번 2021년 연말정산 적용하실 때는 신용카드로 만약에 안경 구입을 했으면 그 부분은 연말정산 간수화 서비스에 새롭게 조회가 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신용카드 부분은 조회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근무지, 전 회사의 관련 서류, 그래서 정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서 현 근무지의 담당자에게 제출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의 변동이 있다면 이제 등본 또는 부양가족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등본도 제출해 주셔야 되겠죠. 물론 변동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고, 뭐 중도 입사자라든지 이제 변동사항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 신고서란 것을 이제 근로자별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적어서 주시는 게 좋은데, 그걸 잘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그냥 서류만 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및 마무리라고 해서, 자, 이제 서류를 다 받아서 연말정산을 다 해서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 이제 소득자별로 담당자는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이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제 근로자별로 발급을 해주면서 거기에 환급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추가로 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회사는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전자신고로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꼭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중도 퇴사자도 반드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히 세무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제출하실 때 이 중도 퇴사자를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도 퇴사자를 놓치고 현 근무자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만 제출한 경우가 있는데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 포함한 부분을 지급명세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연말정산 이제 계산 절차고요. 그래서 계산은 우리가 내가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가 되는 것들을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총 급여액이라고 하죠. 거기서 근로소득 공제를 한 건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차감이 될 거고요.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소득 공제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죠. 특히 이제 부양 가족에 따라서 내가 소득 공제를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자, 그걸 차감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고요. 자, 여기다 세율을 곱하시면 6에서 42% 과세 표준 구간별로 세율은 각각 나눠서 적용하는 것이고, 그걸 적용한 금액이 산출세이 되면 이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에서 특히 세액 공제가 중요하겠죠. 내가 세액 공제를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세금은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바로 결정세액이다. 그래서 이 결정세액에서 우리가 기납부 1월부터 12월까지 내가 미리 낸 세금을 기납부로 차감하셔서 이 금액이 최종 결과물이 마이너스 금액이 뜨면 환급이고요. 플러스 금액이 되면 납부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의무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일반적인 경우에 연말정산을 해야 할 의무자는 다음 연도 2021년도 2월달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근로자인 경우에는, 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가 있다면, 주된 근무지의 원천 징수 의무자가 종된 근무지 거를 합산해서 신고한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 미제출했을 때는 종된 근무지에 대한 원천 징수 영수증이 미제출했을 때는 각각 신고를 하고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종된 근무지의 원천 징수 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전달해서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를 합산해서 신고한 게 원칙이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면 각각 연말정산해서 신고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5월 달에 두 개를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중도 입사자도 마찬가지죠. 결국 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속자별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 주셔야지만 현 근무지에서 그걸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가는데 그게 제출이 안 되면 결국 5월 달에 개인적으로 합산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자,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시기입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계속근로자의 경우에는 2021년도 2월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2월달 급여를 미지급하더라도 2월달에 지급된 걸로 보아서 원천징수는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인정상여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 법인세 신고할 때 상여 처분이 발생했을 때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상여 처분이 되면 우리가 법인세 신고한 날에 지급된 걸로 보아서 그래서 보통 3월 30일 날 신고한다면 12월 말 법인으로서 3월 말에 신고가 된다면 그때 지급된 걸로 봐서 이제 4월 10일까지 수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달 10일까지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퇴직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스케줄 그리고 이제 계산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